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두 개의 차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차트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소스 데이터로 만든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위에 있는 차트와 밑에 있는 차트는 모두 이렇게 A1에서 B5셀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위에 있는 이 차트는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입니다. 아래에 있는 차트의 경우에도 묶은 세로형 차트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만 약간의 서식을 적용해준 점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A6셀부터 데이터를 추가해 나가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A6셀을 선택하고 자료를 입력합니다. B6셀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두 개의 차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에 있는 차트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차트는 데이터를 입력하자마자 5일차라고 하는 새로운 계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6일차라고 입력을 하고 200이라는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차트에도 새로 입력된 값을 계열로 반영시켜 줍니다. 이처럼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삭제를 하게 되면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계열에도 반영이 되는 이런 차트를 동적 차트, 다이나믹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적 차트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2셀에는 B열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2셀을 선택하고 홈 탭의 편집 그룹에서 자동 합계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 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집니다. 만약 B6셀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합계값이 변동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런 수식을 사용하실 겁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sum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B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B열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B6셀에 새로운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 2셀에 입력되어 있던 값도 기존의 630에서 730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B열 전체를 대상으로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보다는 오늘 알려드리는 동적 이름이라는 기능을 적용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믹 네이밍이라고 부릅니다. 동적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함수는 offse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offset 괄호를 연 다음에 어느 셀부터 시작할 것인지 기준 셀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행 방향으로 몇 개의 행을 이동할 건지 행 방향으로 이동할 수, 그리고 열 방향으로 이동할 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행 방향으로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올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는 열 방향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숫자를 지정해 줍니다. 5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행 방향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값과 열 방향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값은 생략할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1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countA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함수는 지정한 영역에서 값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수식의 동적 이름 정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2셀을 선택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sum 괄호를 열어줍니다.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옵셋 괄호를 열고 옵셋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기준 셀입니다. 여기에서 기준 셀은 금액의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되는 B2셀이 되겠죠. B2셀을 지정한 다음 콤마를 합니다. B2셀부터 값을 세면 되기 때문에 행방향 혹은 열방향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행방향으로 이동할 인수에는 0을 입력을 하고 콤마, 열방향으로 이동할 인수에도 마찬가지로 0을 입력하고 콤마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방향으로 몇 개의 값을 가져올 것인가를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이때 countA 함수를 이용합니다. countA 괄호를 엽니다. 비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비열 전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열의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값은 B2셀입니다. B1셀의 경우에는 금액이라고 하는 표의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주어야 정확한 값을 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 콤마를 하고 옵셋 함수의 마지막 인수는 열 방향으로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인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을 가지고 옵니다. 이 경우에는 비열 그 자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의 열만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1이라고 입력해주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야 sum 함수에 대한 괄호도 닫아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B7셀에 새로운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만약 200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 2셀에서 B열 전체를 지정했을 때와 방금 수식을 작성한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두 개의 수식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우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식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sum 한 다음에 특정한 행이나 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동적 이름 정의를 하는 것이 엑셀이 리소스를 좀 더 적게 잡아먹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셋과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범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이번에는 동적 이름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탭의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합니다.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 이름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새 이름 대화 상자에서 이름은 날짜라고 지정을 합니다. 참조 대상을 클릭하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수식은 지운 다음에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이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괄호를 열어줍니다. 옵셋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기준 셀을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짜 값의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은 A2셀이죠. A2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A2셀에서 행방향으로 혹은 열방향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 0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옵셋 함수의 네 번째 인수는 행방향으로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A열에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만 카운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ountA 괄호를 엽니다. 그런 다음에 A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A열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A열의 경우에는 A1셀에 들어있는 날짜라는 이 표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옵셋 함수의 마지막 인수를 지정해 줍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A열에서 이동할 필요가 없이 A열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1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앞에서 옵셋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행방향으로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올 건지 혹은 열방향으로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올 것인지 이 인수는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1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드렸죠. 따라서 1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1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참조 대상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작성한 이 수식이 워크시트의 어떤 영역을 참조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맞죠? 하나 이름을 더 정의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 부분에는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참조 대상을 클릭해서 기존에 입력된 수식은 지워줍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옵셋 괄호를 열어주겠습니다. 기준 셀은 이번에는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B2셀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행 방향으로 이동할 숫자와 열 방향으로 이동할 숫자는 마찬가지로 B2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 0, 다시 한번 콤마. 네 번째 인수는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올 건가를 지정하는 인수죠. 그래서 count A하고 괄호를 엽니다. 이번에는 B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B열 전체를 선택하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마찬가지로 B1셀의 경우에는 금액이라는 표의 제목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죠. 빼기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열 방향으로 몇 개 열을 가지고 올 것인가 라는 것은 지정하지 않으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콤마하고 1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고 바로 괄호를 닫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참조 대상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 부분을 클릭해주면 입력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영역을 흐르는 점선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2셀에서 B5셀까지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제대로 잘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작성했던 동적 이름을 수식에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I2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썸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B열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의했던 이름은 금액이라는 이름이었죠. 썸하고 괄호를 열고 금액하고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썸 한 다음에 B열 전체를 지정한 이 수식과 동적으로 접근을 했던 이 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적 이름 정의에 의한 수식, 이 세 개의 결과는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B6셀을 선택하고 어떤 값을 추가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 세 수식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 수식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알려드린 이 수식이 좀 더 효율적인 수식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차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이나믹 차트를 만들기 위한 범위에 있는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추천 차트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물론 이 차트는 일반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해서 차트의 그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가 않습니다. 이 차트를 동적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중에서 계열을 하나 선택하면 그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이 차트가 어떤 영역을 참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법 1이라는 시트 뒤에 느낌표가 표시가 되죠. 느낌표 뒤에 있는 A1에서 A5셀, 이 범위가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할 때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날짜라는 이름을 주었었죠. 그래서 A2에서 A5셀까지 이 범위를 지정한 다음 날짜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방법 1이라는 시트, 그리고 느낌표 뒤에 있는 B2에서 B5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B열은 아까 금액이라는 동적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차트에서 5일차라는 계열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6일차를 입력해 볼까요? 6일차 이렇게 입력하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B7셀에 어떤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입력을 해 볼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차트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6일차라고 하는 이 차트의 계열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트를 동적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 동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적 이름 정의 방법을 이용하면 동적 차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적 차트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2시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한 다음 삽입 탭의 표 그룹에서 표 명령을 클릭합니다. 아니면 단축키인 Ctrl T 키를 입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영역이 엑셀의 표로 전환이 됩니다. 표 내부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추천 차트 명령을 클릭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엑셀의 기본적인 차트가 작성이 되죠. 표의 경우에는 동적 이름 정의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A5셀을 선택한 다음 5일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B6셀로 가서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5일차라는 차트의 계열 요소가 추가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동적 이름을 이용한 동적 차트 작성 방법보다 한결 더 간단하게 동적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offset 함수 그리고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이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offset 함수의 경우에는 엑셀이 아주 기본적인 함수이지만 매우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적 이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동적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offset 함수와 countA 함수를 조합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offset 함수의 경우에는 인덱스나 매치 같은 함수와 마찬가지로 엑셀의 아주 기본적인 함수이면서 매우 중요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표 3개도 모자랄 만큼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개념과 사용 방법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의 동적 이름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트의 계열을 선택한 다음 수식 입력줄에서 시트 이름 느낌표 뒤쪽에 나와 있는 범위를 동적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었습니다. 동적 차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엑셀의 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엑셀의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범위가 변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차트에도 내용이 변경되므로 좀 더 간단하게 동적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